사업본부로 격상이 되었고, 그동안 아카데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연구 역량을 명실공히 치료제 개발 회사에 어울리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 내용을 절차에 따라 전략에 맞게 계획하고 실험을 수행하며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치료제 개발 회사에서 20여 년간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저희 리더급 연구자들에게 전수해서 워크플로우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성적인 변화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인하기 이전에 동물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약물의 Proof of Concept, POC라고 하는데요. 이 POC를 본 CMT1A 치료제, 또 wet AMD 치료제 등은 인간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실험적으로 해야 할 여러 허들들이 있었고,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T1A 치료제의 경우에는 동물 유효성 평가를 저희가 리포좀이라고 하는 치료제에 사용할 수 없는 전달체를 이용하고 투여 경로를 근육 주사로 수행한 것을 저희가 예전에 NAR이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치료제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라고 하는 AAV를 이용해서 전달하도록 벡터를 바꿨고요. 치료제 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종 드럭 프로덕트, 저희가 DP라고 하는데요. DP를 결정하였습니다. DP 결정이라는 것은 여기 치료제 개발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DP에 대해서 정확한 생산, 그 다음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최종 DP를 이용해서 Non-Human Primate, 저희가 이제 영장류라고 이야기하는 NHP에서 생체 내 분포와 독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는 실험을 수행 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NHP 실험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고, 실험 자체의 난이도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CMT1A 질병 모델 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DP로 임상과 동일한 루트로 접종하여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국내 삼성병원의 최병옥 교수 실험실하고 미국 CMT 재단에서 후원하는 위탁 실험기관 PGI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실험이 끝났고요. 지금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실험이 끝났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한 DP를 투여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동물을 희생시켜서 동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적인 변화 데이터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제넥신의 닐 워마 대표의 툴젠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이 상정되었는데, 닐 워마 대표와 제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넥신에서 앞장을 서서 툴젠의 CMT1A 치료제 개발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주님들께서 추후에 닐 워마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글로벌 제약사와 좋은 딜을 이뤄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wet AMD 치료제의 경우에도 AAV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최종 DP를 결정하였고, 지금 NHP 스타디를 통해서 분포 및 독성 시험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여러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디스커버리 단계의 여러 일들도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회사는
몇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성숙과 더불어서 임상 진입을 위해 저희가 이전에는 치료제 본부 내에 RACMC라는 팀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서 임상 진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임상 허가 전략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IND 서브미션 및 임상 시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임상 허가 전략실과 치료제 사업본부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효성 평가와 독성 평가 등을 임상적 시각에서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주님들에게 크게 강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저희 CMT1A 과제를 비임상 신약개발 과제로 선정하고 2년 동안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5억은 정부 지원이고요. 5억은 저희 기업 매칭이 되겠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전문가 평가위원들에 의해 피어 리뷰하여 과제를 선정합니다. 피어 리뷰라 함은 신약개발 전문 집단에 의해서 평가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툴젠의 CMT1A 치료제 개발 과제가 의미 있는 치료제 개발 과제이고 이 과제를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 과제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툴젠의 치료제 개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수익과 연결된 기술 이전 딜의 가속화입니다. 저희 툴젠의 변화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퍼 캐스9 원천 기술의 기술 허용 건수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건인데 제가 조인한 이후 9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제가 조인한 이후에 기술 허여가 됐고요. 이 중에서 호주 카스릭스와의 기술 이전 딜은 기존의 원천 기술의 통상실시권 허여에서 벗어나 툴젠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기술의 허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카스릭스에서 본인들의 기존 파이프라인인 자가유래의 카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임상 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유전자 교정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갖는 차세대 카티의 약진이 있고 아직까지는 알로제닉 카티라는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툴젠의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카티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툴젠의 연구자들이 스틱스티라고 명명한 차세대 카티 플랫폼 개발은 현재 카스릭스와 협력해서 임상시험센터를 정하고 텍 트랜스퍼를 준비하도록 하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임상시험을 시작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카스릭스와의 계약 내용에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유래의 차세대 카 NK 개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이전 딜을 위해서는 툴젠의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하는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일명 피저빌리티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20년간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이전의 상대방을 라이센시라고 하는데 상대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고 툴젠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툴젠의 기술을 도입하여 차세대 카티를 개발하라 저희가 앱크론의 경우에 조언을 했으며 이종서 대표와 대표 간 대화를 통해서 협력 연구에 물꼬를 터서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기술을 존중하는 관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협력 관계와 다르게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 이전 딜의 가속화를 위해서 툴젠 내부에 사업 개발실을 IP 사업본부에 두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P 사업본부는 김유리 부사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챙기고 있기도 합니다. 툴젠의 기술 이전 딜은 원천 특허, 새롭게 추가되는 원천 특허,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통한 응용 특허, 종자 개발을 통한 응용 특허 등 각종 기술을 아울러서 기술 이전하는 형태이며 각 사업본부와 사업개발실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인하기 전에 외부기관과 MOU를 맺는 일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협력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MOU를 맺는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OU 이후에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해야 하는 프레셔를 주고 빠른 시간 안에 공동 연구 협력안을 만들고 딜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연구 협력을 위한 여러 피저빌리티 테스트들을 외부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주주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원천 기술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의 도출을 위한 플랫폼 연구 지원입니다. 툴젠의 강점은 원천 기술의 개발과 원천 기술을 이용한 수익화 사업입니다. 2012년 이전과 이후는 연구 현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의 활용은 툴젠으로 하여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20년을 저희가 준비해야 합니다. SPCAS9으로 대표되는 유전자 가입 기술의 정교함을 저희가 플랫폼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이 플랫폼 연구소가 사업 개발실 아래 소수의 인원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조인한 이후에 플랫폼 연구소를 저의 직속 기구로 만들어 두고 사업 개발실이나 치료제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나이퍼 캐스9의 여러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치료제로 적용하기 위해 활성 정밀도가 높은 새로운 캐스9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역 반응을 줄인 D이뮨 캐스9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사업 보고서에 여러 형태의 캐스9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약처를 도와서 크리스퍼 기반의 치료제 개발에 독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내었고 오프타겟 분석법을 IBS 사업단에 이어 툴젠 자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분석 기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향후 어떤 플랫폼 기술을 툴젠이 보유해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가능할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과 네트워킹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한국 유전자 교정학회를 설립할 때부터 계속해서 후원하고 임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젠의 향후 발전적 도약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툴젠의 대표이사로 조인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단기적인 목표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성공시키는 것, 둘째는 크리스퍼 원천 특허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 셋째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입니다. 2021년 12월 툴젠의 코스닥 진입은 완전한 성공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임직원들이 정말 목숨을 담보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후 바이오 시장의 냉각으로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냉각된 시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툴젠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든든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2020년 12월 툴젠의 크리스퍼 원천 특허의 미국 내 저촉 심사 개시는 툴젠의 원천 특허가 출원 8년 만에 미국 내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2022년 9월 시니어 파티로 확정되는 순간 저의 3가지 목표 중에 두 번째 원천 특허의 지위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 카스릭스를 통해 임상에 진입할 차세대 카티 치료제는 비록 우리 손으로 직접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툴젠의 원천 특허와 응용 특허가 이뤄낸 결과로 최초 유전자 교정 카티가 임상에 진입하는 것으로 조만간 저의 3번째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CMT1A 치료제의 경우에는 우리 손으로 IND 신청을 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툴젠은 다음 10년,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툴젠의 종자사업본부의 역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작년 중앙아시아에 제가 직접 가서 툴젠의 하이올레이 콩이 재배되는 것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매출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일어날 것입니다. 신품종 유전자 교정 종자의 개발 연구가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종자사업본부의 이러한 의미 있는 매출이 툴젠의 기본을 단단히 해줄 것입니다. 플랫폼 연구소를 통해 원천 기술의 고도화를 할 것이며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신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유전자 교정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집단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걱정하시는 캐스9 이후를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툴젠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캐스9 시스템이 가진 약점을 보완해서 패밀리스 캐스9, CJ 캐스9보다 유용한 스몰 사이즈 캐스 프로테인의 발굴, 스나이퍼 캐스9 버전업 등이며 향후 베이스 에디터나 프라임 에디터를 뛰어넘을 신규한 유전자 가위 도구를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유전자 전달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비롯하여 유전자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난제는 유전자의 체내 전달 방법의 효율성과 조직 특이적 전달법의 개발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로 적극적인 기술 개발, 도입 등을 통해 유전자 전달 기술의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인비보 생체내 전달 기술로 AAV 바이러스와 LNP라는 나노파티클을 활용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내겠습니다. 셋째는 치료제 개발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툴젠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비보와 엑스비보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엑스비보 치료제 개발이 수월한 이유는 세포를 체외에서 교정하여 체내로 도입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비보 치료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교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툴젠은 엑스비보 세라피틱스 개발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역시 많은 외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카스릭스와 협력 연구하고 기술 이전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비보 치료제의 경우 언맷 니즈가 높으며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퍼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치료제뿐만 아니라 진단의 영역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가능성을 보여준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툴젠의 R&D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툴젠이라는 원천 기술 기업의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툴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저희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말씀드린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 주주총회에 저의 재선임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주주님들이 저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툴젠의 1대 주주인 제넥신과 2대 주주인 김진수 교수님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저는 오늘 툴젠의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치는 것이 툴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2-1은 상정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임기가 6월 8일이나 26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툴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저도 주주의 한 사람입니다. 주주로서 툴젠이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안팎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